30일 인간은 자기 존중의 욕망에 몸부림친다. 심리학자들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은 생각을 편협하게 만든다고 한다. 아집이란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다른 이의 의견을 수용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일종의 성격장애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한 자기 주장이나 의견은 조직 생활에서 필요하지만 과하게 집착하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무리 속에서 물과 기름처럼 미움이나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다. 일방적인 토론이나 주장은 타인에게 거부감과 적개심만 자초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공동체 또는 사회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은 야수 아니면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럼 머슬로우는 기본적인 인간의 동기유발을 위해선 먼저 5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가 생물학적 요구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입니다. 집에서 먹고 배설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되고 유지하려는 것이 피조물의 본능이고 인간 생활 최하위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원초적 욕구적인 동시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안정과 안정의 욕구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모든 압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인간은 더 이상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소속되고 애정과 사랑을 받고 결혼하고 직장에서 안정과 인정받고 싶은 심리적 욕구입니다. 네 번째가 자긍심에 대한 욕구입니다. 부모로서 타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결핍되면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심하면 우울증의 정신장애까지 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 개발과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본적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정과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직장을 통해 인정을 받으면서 자긍심도 느끼고 곧바로 그것은 자아실현인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중의 욕구에 시달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의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가? 먹고 살만하니 다음 단계인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안전 불감증으로 나타나서 아침 뉴스엔 온통 사건 사고가 넘쳐난다. 화재, 교통사고, 공사장 붕괴, 자살 등 연일 우울한 소식들이다. 안전 욕구는 그냥 건너뛰고 자긍심과 사회적 욕구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잘난 사공이 너무나 많아서 혼란스럽다. 세종대왕같이 약자를 위해서 글을 만들고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왕이 대한민국에 없을 줄 알았는데 조선시대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늘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목적이 조선의 사대부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만과 위선 덩어리의 사대부에 실망한 세종은 이렇게 탄식했다. 어찌 오늘날 선비는 말로만 경악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치를 궁극이 박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선비가 있다는 것을 여태 들은 적이 없다. 너희 선비들은 매일 경악, 학문을 한다 하는데 어찌하여 진짜 선비가 없는 것이냐 라고 꾸짖었다.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 잘난 체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가짜 선비의 마음을 천재인 세종은 이미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은 두뇌가 진짜 천재였기 때문에 가짜 선비를 구분하고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다. 요즘 양육강식 경쟁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갑의 횡포가 사회의 질서를 혼탁하게 한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생의 관계 속에서 천한 것,
상놈 다루듯이 하니 돈 버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모멸감과 인격적인 무시를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천민, 자본주의 긴 한숨이 담배 연기와 함께 길게 뿜어져 나온다. 명나라일 때 설선의 종전 명언의 굵기를 보면 낮은 백성이 억울한데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위를 지닌 자는 번거롭고 싫은 일을 마다하면 안 된다. 진실로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고도 일절 다스리지 않으면서 나는 이를 덜기에 힘쓴다고만 하면 백성이 죽을 곳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윗사람이 영업사원을 문책하니 사원은 만만한 대리점을 족쳐서 회사의 기대에 부응한다. 기업의 오너들의 전형적인 행태는 잡음이 발생하면 전혀 몰랐다며 슬그머니 눈치만 보다가 대충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대기업의 부조리 관행은 한 사원의 문제적인 돌출 행동으로 은근슬쩍 덮고 지나가 버린다. 지금껏 영업사원은 회사가 시키고 조종하는 대로 복종했을 뿐 21세기형 아바타와 같은 꼴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칭찬해놓고 문제가 야기되면 회사는 그럴 줄 몰랐다면서 안면 몰수하는 얄팍한 수법이다. 도둑질하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재수없다는 속셈이다. 회사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 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쓰럽다. 말단 사원의 폭언은 경영진의 삐딱한 심보가 더욱 문제이다. 우리 덕에 먹고 사니까 무조건 강요하고 떠넘기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같은 한심한 악당들과 같은 모습이다. 경영진들은 한강백의 주역의 해설서를 귀로 잘 들어야 한다. 마음을 씻는 것을 재라 하고 근심을 막는 것을 개라 한다. 목욕 재개하고 기도라도 할 판이다. 당면한 근심을 막고 싶은가? 먼저 마음을 씻어라. 단지 구차미봉으로 난국만 넘겨놓고 뒤에 가서 문제를 야기시킨 자를 손볼 작정이라면 마음은 더럽혀지고 근심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인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은 말이다. 천재인 세종의 마음을 몰랐다면 지금 우리는 동서양 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난 체하고 교만과 가식적인 덩어리에 어리석은 사람의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마감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이상적 갑의 모습은 진정 을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인자한 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살이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이 흘러가고 허망한 진실만이 홀로 남아 세속에 지친 나의 마음은 세월 따라 변해간다.